자, 이제 몽펠링 소사이어티가 생기면서 이제 자유주의도 이제 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몽펠링 소사이어티 참가했던 자유주의자들이 주로 이제 시장 경제에 초점을 맞춰요. 시장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참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고, 이제 특히 그 빈곤 문제라든지 실업 문제라든지 또는 성장 저성장 문제라든지 이런 그 인류 사회가 당시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좌파에서는 이제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면, 야, 너희 자유주의는 맨 경제 자유만 중시를 하고, 시민적 자유라든지 또는 이제 정치적 자유, 이제 정치 참여권이죠, 민주주의 문제죠. 이런 거는 너희 별로 중시하는 게 아예 중시하지 않고 이걸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 자유주의는 이게 경제적 자유주의다. 그 물질만 추구하는 그런 자유주의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하이에크나 미제스나 또는 그 밖에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프리드만도 그렇고 특히, 야, 경제적 자유를 중시한다고 그래서 다른 자유를 무시하는 건 아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자유를 중시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좌파들이 전부 다 이게 경제 자유는 무시해버리고 규제를 일변도에다가 이제 시민적 자유, 즉 언론의 자유라든지 출판의 자유라든지 무슨 사상의 자유라든지 종교의 자유라든지 이런 자유만 늘 중시하거나, 아니면 맨날 민주주의가 최고인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민주주의를 주장을 해왔다. 그러니 우리 자유주의 쪽에서는 시민적 자유도 중시를 하고 정치적 민주도 중요시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적 자유도 중요시한다. 이제 이런 거를 강조를 해왔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규명을 해요.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시민적 자유의 보루다.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시민적 자유도 없어진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외환 통제를 하게 되면 반정부적인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는 거를 막을 거 아니냐, 외환 통제를 하면. 출판의 자유라든지 또는 특히 토지의 자유, 토지 소유의 자유, 이런 거를 제한시켜 버리면, 야, 시위하는데 전부 국유화시키면 시위를 하면 꼭 국가에다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언론의 자유, 뭐 무슨 시위의 자유 이런 것도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 또는 그 출판의 자유, 이것도 출판이라는 것도 국유화해버리면 이게 뭐 이 반정부 출판을 전혀 못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경제 자유라는 게 이게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보루다 말이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경제 간섭이 많은 나라에서는 기업들이 이게 불만도 못 한단 말이지. 언론의 자유도 없어진다. 왜냐하면 불만에 따른 세무조사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꼼짝도 못 하고, 그러니 원래 이게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게 이게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철저한 보루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로 봐도 그렇다. 역시 경제 자유가 있는 나라가 역시 시민적 자유도 굉장히 많다. 종교의 자유,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게 전형적이죠. 네덜란드 같은 게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왜 종교의 자유가 많았느냐면, 그 종교 자유가 많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막 네덜란드 다 몰려들었다고요. 이제 시장을 중시를 했거든. 시장을 중시를 하면서, 야, 돈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좋다 이랬어요. 누구든지 좋다. 그러니까 뭐 종교 박해받는 종교가들을 자본가이면서 종교인들이 전부 네덜란드에 와가지고, 네덜란드가 15세기, 16세기로 굉장히 번창을 하죠. 유럽에서 최강국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례도 있고, 또 사실은 경제 자유가 없는 나라들 보라 이거죠. 그런 나라를 보면 예를 들면 북한 대표도 그렇습니다. 여기 뭐 경제 자유 없으니까 언론의 자유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죠. 아무런 자유도 없는 나라죠. 그래서 경제 자유는 시민적 자유의 보루고, 특히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종교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라든지 출판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리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민주주의 문제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역시 그 역사적으로 봐도 순서가 그랬습니다. 경제 자유가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도 발전이고 참정권도 있었고, 그리고 경제 자유가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 발전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유럽 사회라는 게 전부 경제 발전이 그렇습니다. 이 종교 자유, 언론의 자유보다는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특히 그 정치적인 자유가 생긴 것도 역시 시장 경제부터 출발을 했다고요. 18세기에 그랬습니다. 18세기, 19세기 경제적 자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보편적인 투표권도 주고 민주주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경제 자유가 없으면 이게 민주주의도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인도 그렇습니다. 인도 규제가 과거에 40년대 완전히 계획 경제랑 똑같았습니다. 인도. 그런데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 완전히 부패된 민주주의. 민주주의 발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요즘에 와서 비교적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니까 역시 민주주의가 조금 더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결코 그렇게 좋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언제든지 부패 뭐 이런 것들 얼룩져있는데 민주주의 경제, 시장 경제 발전을 통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온 게 전형적인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한국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건 그 역사학자들이라든지 정치학자들이 항상 예를 드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시장 경제 발전도 가져왔고 그거로 인해서 동시에 민주주의 발전도 가져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 자유주의자들이 그 경제 자유에 몰입하는 이유도 이것만 제대로만 갖춰지면 언론의 자유, 뭐 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보호가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상스럽게 이상스러운 게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존 롤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 잘 알려져 있는 사람 아니에요. 뭐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뭐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이름을 붙인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경제 자유는 없애버렸어요. 경제 자유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기본적인 자유라고, 기본적인 재화라는 게 있습니다. 소셜 재화, 베이직 굿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속에 들어보면, 거기에는 이제 자유를 여러 가지 열거를 합니다. 자신의 정의 원칙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할 자유를 열거를 하는데, 그게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 다 들어있죠. 종교의 자유. 그거 다 들어있는데, 쏙 빼놓은 게 뭐가 있느냐면, 사유재산권이 없습니다. 사유재산권이 이게 정의 원칙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포함시키질 않았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엄격하게 보면 그와 같이 사유재산이라든지 시장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대로 보호를 하지 못하면 롤스 자신이 정의 원칙에서 보호를 하고자 했던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뭐 이런 시민적 자유라든지 아니면 참정권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권리죠. 정치적 자유라고 하는 거. 이것도 실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 밀턴 프리드만도 그렇고, 이제 특히 하이에크도 그렇고, 미제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항상 경제적 자유 이걸 중시를 했느냐. 이걸 하는 그 이유가 아주 뚜렷해졌고, 그리고 또 이것도 역사적으로도 그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정치적 자유를 보루가 되고 또 시민적 자유의 보루가 된다라고 하는 게 입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회 철학이지, 사회 철학이지, 무슨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게 사회 철학이라고요. 사회 철학. 모든 학문을 다 포함시킨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더군다나 이 미제스나 하이에크들, 프리드만들이 주장하는 이런 경제 자유의 중요성,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게 요즘 최근에 나온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벤자민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 성장의 도덕적 비결이라고 하는 책을 쓰죠. 경제 성장의 도덕적 비결인데, 그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 경제여야 된다. 그런데 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민주주의도 발전이 되고, 그렇죠. 여기 있네요. 이겁니다. 이 책 보면 그렇죠. 이 책에서 주로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무엇보다도 시장 경제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해줬고,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죠. 시장 경제라고 경제는 경제적 자유를 기반으로 한 거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 그리고 경제 자유가 많아지면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도덕적인 것도 이제 함양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좌파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만 주장하고 물질주의만 주장하고 경제적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그 무시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 첫 번째 주제는 네. 그 경제적 자유주의 중요성 이게 역시 사회 철학적인 거다. 사회 철학적인 거다. 근데 이 얘기를 합니다. 예. 존 롤스는 왜 정치적 자유주의를? 근데 존 롤스의 정의론이잖아요. 그렇죠. 존 롤스의 정의론인데, 예, 정의론인데, 존 롤스는 경제적 자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시장 경제라든지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각자 그 사회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선택을 할 일이지, 이거는 별거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이런 그 정신적인, 그 사람 이제 그 정신적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신적 자유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자유, 이거를 정치적 자유, 이걸 중시를 해버렸다고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제 그게 저 오리지널 포지션이라고 뭐 무지 장막 속에서 사람들이 야 경제적 자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야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뭐겠어. 이 따져 보니까 이게 언론의 자유, 뭐 이렇게 언론의 자유, 뭐 정치적 자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자유주의 하면 폴리티컬 리버럴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자유주의를. 이게 요즘 내려오는 저기 하버드의 누구냐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드라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샌드라고는 조금 더 샌들하고 뭐 저 롤스하고의 차이점은 롤스는 인간을 이기적인 것으로 봤어요. 이기적인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포지션에서 이제 사회를 선택하는 걸 인간을 어떻게 봤느냐면 그 이제 뭐를 이해관계를 갖게 되면 이 선택하는데 어떻게 편중된다 해가지고 오리지널 포지션에서 사회를 선택할 때 뭐냐면 이제 법이라는 거 룰을 정할 때 어떻게 하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어디에서 태어난지도 몰라,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몰라. 예? 이제 그렇게 모르는 속에서 이제 그 가장 이기적인 것, 가장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법적 대안, 제도적 대안은 뭐냐? 제도적 제안을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샌들이 비판하고 나온 게 뭐냐면 선택하는 사람들은 연고가 없어요. 무연고주의더라고. 에비에미도 모른다고. 내가 항상 욕하는 건데 에비에미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연고 관계가 있다고. 가족 관계, 뭐 종교적인 것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을 한다고요. 서로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서로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거죠. 이타적인 것을 가지면서 이렇게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데 롤스는 그렇게 안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들은 이제 마이클 샌들이 공동체주의인데 공동체주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나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겁니다. 소규모 그룹들, 가족 모랄, 가족들, 종교단체 뭐 이런 거를 종교 그룹들 얼마나 아기자기합니까? 소규모 그룹들이죠. 그런 그 소규모 그룹들이 모랄 이거를 이제 전체 사회에 전환시켜 버린 겁니다. 전체 사회에다가 전환시켜가지고 이제 그 전체 사회에도 역시 그 국가 단위의 공동체 이거죠. 개인 단위, 조그만 소규모 단위의 공동체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공동체. 그래서 애국심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공정신, 국가관 뭐 이런 걸 굉장히 충실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롤스와 그렇게 결론에 가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 공공정책들을 보면 재분배를 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마이클 샌들. 특히 의료보험 국가하고 그 다음에 교환할 수 있는 대상들을 제한하라, 줄여라. 이런 재화는 이건 교환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국가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킨다고. 그리고 샌들의 경우에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그 국가 규제를 들어가는데, 경제 규제에 들어가는데, 롤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롤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권력 문제라든지 권력적인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거기에 그러니까 재분배 문제라든지 누가 어떤 식의 편중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게 자기 노력이 아니라 어떤 우연에 의해서 결정됐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경제 개입을 요구를 하고 있죠. 인간상에서 좀 달라져요. 인간관에서. 그렇죠. 공동체죠. 공동체주의에서 제일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는 국가가 무엇을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민주주의에 맡겨버린다고.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도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민주주의와는 다르죠. 민중민주주의와는 다르고
예, 사람들이 민주주의 그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는 아주 도덕적인 거예요. 공공 문제를 다룰 때는 예, 아주 도덕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아주 뭐 생산적인 토론을 한다고 그럴까, 자기 이익과는 관계없이 예, 이제 그런 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좀 철학적인 거죠. 민주주의가 그렇게 치면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게 참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예전에 그 소크라테스가 죽은 그것도 뭐 그리스는 대다수가 돈 벌고 세금 내고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소크라테스를 죽이는. 예. 그게 그렇죠.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얘기죠. 색다른 민주주의입니다. 달성할 수 없는 아주 규범적인 민주주의 문제인데 아주 이상적인 민주주의 담론장을 구상을 하죠. 그런데 대체로 그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 집단적인, 그러니까 그 공적인 문제에 가서는 사심을 버리고 좀 의사결정을 내린다, 뭐 이런 좀 엘리트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저 국회는 사심을 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 이제 사람을 잘못 뽑았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사람을 잘못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중시하니까 사람을 제대로 뽑아라 이거죠. 도덕적이면서 아주 훌륭한 인물들.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어디? 그러니까 좀 그러죠. 좀 맞지 않습니다. 그 엘리트주의자입니다. 누구죠? 그 존 스튜어트 밀이 그러죠. 존 스튜어트 밀이 국회의원 정치가라고 하는 거는 아주 현명하고 도덕적인 인간이 통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사람을 전제하면 규제, 뭐 간섭 이런 거에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없거든. 하이에크의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거 진짜 페이탈 컨시트다. 치명적 자만이다. 그런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은 원래 존 스튜어트 밀은 사실 경제적 자유는 얘기도 하고. 경제적 자유 규제를 많이 하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재분배를 굉장히 중시를 해요. 재분배를 중시를 하는 게 아주 그 역사적인 맥락이 참 흥미로운 게 좀 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이 그 애덤 스미스나 그 리카르도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그 멜서스 같은 사람들이 재분배는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왜냐하면 에피시언스 문제도 있고 뭐 어른에 더 많이 낳고 뭐 아니면 누구죠, 그 애덤 스미스의 경우에는 이거는 뭐 재분배를 하면 이게 그 효율적인 방향으로 자원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재분배는 하지 말라. 그래서 어쨌든 이유는 뭐 서로 다르지만 재분배는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존 스튜어트 밀이 그걸 바꿔놓기 시작을 한다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생산이라고 하는 거하고 분배는 서로 법칙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생산 법칙 따로 있고 분배 법칙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분배를 한다고 해도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 길을 터놓는다고요. 그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